지난주에 행사를 할 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고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원래 이게 한시라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한시 짓는 사람들 이 세계 속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한시집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명목을 빌려서 우리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문화를. 그런 우리 육아 쪽 사람들의 행사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차문화도 보여드리고 그 외에 이제 국악, 시를 짓고 시를 읊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국악. 근데 뭐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데 계획대로 딱 되면 좋았을 텐데 그 검은고 연주도 빠지고 뭐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상 인원의 2배 정도 온 것 같아요. 2배 예상 인원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한 사람, 고생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 음식을 준비하는데 대략 좀 넉넉하게 한다고. 그래서 한 50분 정도 오실 거다 생각하고 80인분 정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100분가량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10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주 동동거리고 굉장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 이제 저한테 그 대학 교수님들도 몇 분 오시고 했었는데 글을 보는 분들이 한시를 짓거나 글을 보는 분들이 간단한 서평을 써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선은 한시집 같지 않고 그냥 일반 수필집 같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편하게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같은 그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라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글을 평이하고 쉽게 쓴, 그래서 그 읽기가 편했다. 그런 서평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한시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책도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날. 제가 출판사에서 가져온 것이 한 200권 정도 됐는데 200권이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200권이 거의 다 나가고 출판사에 지금 이제 많지 않다는데 그래서 책을 제가 드리고 싶어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출판사로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든지 우리 지금 이 한문책 구한 항민문화사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항민문화사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나눠드리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출판사로 부득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한번 성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불의자와요 불능자지형이 하예고 활협태산하야 이조부계를 어인활라 불능이라 하면 시는 송 불능야언이와 의장자줄지를 어인활라 불능이라 하면 시는 불의야 언정 비불능연이 고로 왕제불왕은 비업태산이 조북계지류야라 왕제불왕은 시절제지류야니다 노노하야 이급인지 노하면 이런 때 급인으로 읽으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급 인진으로 이렇게 요 사이를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이급인재노하며 유유하야 이급인재으면 전하는 가운어장이니 여기서도 개사어가 있는 경우는 앞으로 붙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운어장이니 시은 형우가 저하야 지의 형제하야 이여우 가방이라 하니 언거 사심마야 가저비니 고로 춘이면 조계보서해요 불춘이면 무예보 저자니 고제인이 소위 대과인자는 못하은내라 선축이 소의의니 금해은족이 급금수이 공불지요 백승전은 독하여니고 권연우에 지경정하며 도연우에 지장단이니 물개연이연이와 심의 심하니 왕청 탁지하소서. 여기서는 길이를 잰다는 제일 도인데 여기서는 헤아린다는 뜻의 헤아릴 탁자가 된다고 그랬죠. 어광은 흥갑병하며 우이사신하야 구원어지 후연우에야 개열시며이까 왕활부라 왕활부라오와 개열시리오 장이구오소태요의갸루이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여기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곡속장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곡속장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양해왕장 제 1장 1편이 끝나는 거예요. 1편이 끝나면 맹자는 총 14개의 편으로 돼 있다 했죠. 네. 근데 원래는 7개 편이에요. 양해왕 상하로 나눠서 2개로 되고 공손초 또 2개로 나누고 각각을 다 2개씩 나눠가지고 14개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맹자는 7개의 편으로 돼 있어요. 7개의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1편이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맹자께서 왈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냐? 왕의 하고자 하는 바, 여기 이때는 관현격 조사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주격 조사로 관현격 조사 생각하지 말고 주격 조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왕께서 임금님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등문여이까. 자, 여기서 가자하고 득자는 똑같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고 그랬어요. 뭐 할 수 있다. 그럼 왜 겹쳐 썼느냐? 하나만 써도 될 것을. 왕지소 대역을 등문여이까 해도 돼요. 근데 가자를 하나 더 넣었어. 이건 뭐냐면 득자는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을 허가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가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가득을 2개를 쓰면 이게 굉장히 온건한 표현이에요. 온건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완곡하면서 온건한 표현을 쓰느라고 이게 가하고 득을 이게 겹쳐서 썼어요. 그랬을 뿐이지 이 가득이란 말을 원래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완곡한 표현을 하느라고 가하고 득을 겹쳐 썼다. 근데 두 개가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뭐뭐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여자죠. 요 여자가 이게 의문의 여기를 나타낼 때는 원래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여자하고 요 여자는 우리가 그 대학 배울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 통가자라는 말 좀 기억하시나요? 통가자. 같은 발음을 내는 글자는 같은 발음의 글자는 통용해서 쓴 거. 그걸 우리가 통가자 그랬죠. 통할 통자에다가 빌릴 가자. 그걸 통가자라는 데서. 아, 여기 사람 인변 빼도 되네. 빼도 되고 통가자. 그래서 이것은 통가자의 의미로서 여기 원래는 요 글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같은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그런 끄트머리 글자로서 이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거예요. 왕이 소위 부르만신데 왕이 웃기만 하고 그러고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맹자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비감이 살찌고 단 것. 음식 가운데 이렇게 살지고 달진 고기 같은 걸 말하겠죠. 살지면서도 다디단 그런 것이 입에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가 마찬가지. 경란 가볍고도 따뜻한 옷이 몸의 부족함을 위한 것입니까? 여긴 지금 하우이자는 위할 루이자인데 이건 거성으로 쓰였는데 하우이자는 요구절하고 요구절을 전부 감싸 안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감이 입에 불족한 것입니까? 경란이 몸에 불족함을 위한 것입니까? 이럴 때는 위하다 할 때는 이건 때문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찌고 단 것이 입에 부족한 것입니까? 가볍고도 따뜻한 것이 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요거예요. 하우이자가 이 두 구절을 받고 있어요. 저기 하이자가 구절을 쭉 받을 때 예.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예. 하다. 그러니까 하고 뒤를 또 못 하니까 예. 예? 여기까지 문장을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본 경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하위자를 거성이라고 표시했지요. 여기 보면 우이지 우이는 개 거성이라고 그게 나오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우의 비와 어구의 기의 불의 우의는 모두가 다 거성이다. 거성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거성은 우이할 우이자가 의미가 우이하다의 의미예요. 거성으로 쓰이면 우이할 우이가 되는 거예요. 우이할 우이. 이게 이 하위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영어에서 의미가 많은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슨 뭐 테이크니, 게시니, 뭐 해분이 뭐 이런 단어가 동사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쓰이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도 하위자도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렇게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 위자는 거성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도 거성으로 봐야 한다. 예, 그런 의미로 했고요. 어위 여기서도 위자가 여러 개를 받아요. 지금 억자는 이게 원래는 누를 억자잖아요. 누를 억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에 쓰일 때는
반어법으로 써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 역자가 문장의 앞에서 쓰일 때는 대체적으로가 그것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반어법을 쓸 때, 그럴 때 이 역을 써요. 반어법으로 쓸 때. 그래서 여기는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요 두 가지가 아니면이죠. 비감이 입에 부족하고 경란이 몸에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채색,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색깔이 하위자가 여기서도 똑같이 위알 위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채색이 눈으로 보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개사 어자잖아요. 눈에 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해석을 할 때는 눈에 보다 하는 것보다 눈을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부족한 것이며 성음, 소리가 귀로 듣는 것이 부족하며 편패,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야. 시종 같은 사람이죠. 시종 같은 사람. 옆에서 심부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시종 같은 사람. 패는 이게 뭐냐면 총애하는 사람. 옛날 임금들 옆에서는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쁜 시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종 들잖아요. 근데 나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임금 옆에 있는 내시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편이에요. 패는 이건 이제 그 궁녀들 그런 거 총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편패가 앞에서 사령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앞에서 사령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는 부리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려먹는 거고 영은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편패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명령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을 위알루자 여기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억위가 뭐까지 봐야냐면 채색 불족 시여 목이여 성음 불족 정어 이여 편패 불족 사령어 전여 이것까지가 억위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왕지제신이 왕의 여러 신하가 여기서도 관현격조사예요. 그럴 때 왕의라고 하지 말고 왕의 여러 신하가 다 좋게 써 그것들을 공급할 것이니 제공할 것이니 공급할 것이니 공짜지요. 이바지할 공짜죠. 이게 이바지공인데 이럴 때는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이죠. 모두 족자는 이런 경우에 번역할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들 갈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런 거죠. 비감, 경란, 채색, 성음, 편패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왕의 여러 신하가 모두 그것들을 공급하기에 충분히 할 것이니 왕께서는 어찌 이것을 위하시겠습니까? 위자는 여기 하위자 똑같이 거성으로 쓰였어요. 이 때문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어찌 이 때문이겠습니까? 말하기를 여기는 이제 임금이 말한 거죠. 제선왕이 말하기를 두라 아니라 부정사지요. 뭔것이 아니다. 오브리 시아로이다. 내가 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위자는 똑같이 거성으로 쓰였어요. 내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여기 맹자 말씀이세요. 말하기를 연즉 하면은 연즉은 그러하면 그러죠. 연즉은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면 왕지소대이고 왕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이니 가이할 수 있으니 여기 이 자는 단정을 뜻하는 어기조사예요. 단정. 뭐뭐일 것입니다. 분명히 뭐뭐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는 우리가 한정, 단정을 뜻할 때 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뭐뭐일 따릅니다.
요거 많이 쓰잖아요. 뭔뭘 따릅니다. 뭔뭘 뿐이다. 여기에서 이자가 생략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가지 이는 분명 이자는 이게 한정 단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욕벽 토지요. 벽자는 열벽자입니다. 열벽자. 원래 열벽자는 어떻게 쓰죠? 문문 속에다가 저 벽자가 들어가 있죠. 예, 개벽이라고 할 때 이 문문 속에다가 이게 열벽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토지를 연다는 것은 땅을 개척한다는 거예요. 땅을 개척해요. 땅을 개척한다는 것은 국토를 넓힌다는 의미죠. 국토를 넓힌다는 의미예요. 토지를 열면 진나라와 초나라를 조회를 받아. 진나라하고 초나라는 춘추전국 시대 가장 강대국이에요. 땅도 제일 넓고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런 진나라와 초나라로부터 조회를 받는다는 것은 굴복을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침 조자가 아니고 조회받을 조자예요. 조회를 받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말리자입니다. 이말리자. 이말림자와 같은 뜻이에요. 임해. 중국에 임해가지고 사방의 오랑캐를 어루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를 여기까지 가야 돼. 이 하고자 할 욕자를 토지를 열며 진나라와 촌나라를 조회받아가지고 중국에 임해서 사방의 오랑캐들을 어루만지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를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그러면 요 사이가 뭐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뭐라 그래? 예,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가 있고 서융이 있죠. 그 다음에 남만이 있고 북쪽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사이라고 그래. 중국 가면은 저는 이제 중국 여행을 참 많이 갔습니다. 이 한문하다 보니까 중국 가면은 저는 일반 관광객들은 잘 가지 않는 그 박물관을 많이 갔어요. 박물관 쪽을 가보면 거기는 사이관이라고 항상 있어요. 중국 애들은. 그래서 동이관, 서윤관, 남만관, 북적관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런 유물들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약소위로 이때 약자는 여차의 의미예요. 여차. 같을 여자에다 이차자 쓴 여차의 뜻입니다. 여차의 의미예요. 그러면 저기는 이약소위 혹은 이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이 하려는 바로서 그거죠. 이와 같이 여기는 하우이자를 행할 행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할 행자. 그러니까 하우이자가 행할 행자의 의미가 또 많이 쓰여요. 행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려는 바로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임금이 지금 제 나라 선왕이 지금 조회를 진나라하고 소랑을 인정해서 조회를 실제 행하는 것은 뭐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지금?
왕도 정치를 행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소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소 한 마리는 지금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서는 야 불쌍하니까 놔줘라. 그리고 양으로 바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베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정을 베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제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욕벽 토지해가지고 조진초, 리중국이 무사히 요것이 소욕이잖아요. 소욕이 가르치는 것은 요거예요. 욕벽 토지하며 조진초하야 리중국이 무사히하로 소이다. 요거잖아요. 임금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한테 조례를 받고 그러다 중국에 딱 자리 잡고 사나 사방의 오랑캐까지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원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구한다면은 그거예요. 그런다면 유연목구 구호가 아니라 연목구호가 여기서 나옵니다. 연목구 유망한 이야기죠.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할 때 연목구호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얘기할 때 아주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면 야 그거 연목구호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같을 유자야.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같을 유자. 연자는 이게 원래 인연 연자잖아요. 인연 연자는 여기는 뭐냐면 오를 연자고 기어오를 연자예요. 이 연자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2년 연자로 대부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글자로 써있냐면 오르다, 기어오르다. 나무에 기어오르다는 뜻이에요. 연목하면 나무에 기어오르다 그거예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워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이나 바다로 가야죠. 강이나 바다로 가야 하는데 새나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나서 그러다가 물고기를 찾아. 그러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먹는 것이 서로 이율배반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연목구호입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가 놓고서나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목구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죠.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연목구호라는 말을 씁니다. 연목구호.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편패가 나오죠. 편패.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중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편패라고 한다죠. 근스 패행지인야라. 가까이에서 익숙하며 가까이에서 내를 익숙하게 해주며 그러면서 패행 이건 총애할 패자에다가 요것도 총애할 행자예요. 근데 요 행자는 딱 어디서만 쓰냐면 임금님이 총애할 때만 그 행자를 써요. 요 행자가. 이거 원래 다행행자잖아요. 다행행자인데 이건 총애할 패자에다가 이건 총애할 행자인데 특히 이 행자 같은 경우는 임금님이 총애하는 것만을 뜻할 때 이 행자를 많이 써요. 가까이에서 익숙하게 편하게 해주며 그러잖아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다. 편패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는 아까 설명했죠? 이는 이것은 한정, 단정을 뜻하는 어기조사인데 그런데 여기는 어조사다 이렇게 해놨어요. 벽은 개광야라 열어서 넓히는 거다. 열벽자라고 그랬죠? 열벽자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자는 조회하다 요것은 요 치자가 이르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여금 사자에다가 이를 지자의 의미가 있어요. 하여금 이르게 하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치자가 사지의 의미입니다. 조는 하여금 그들이 와서 조회하게 하는 것이다. 조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와서 조회하는 것이다. 기자는 이게 지시대명사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치자는 사지의입니다. 하여금 이르게 하다. 그 다음에 초나라,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대국이라. 아까 얘기했죠.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와 초나라. 이 진나라가 나중에 뭐가 되죠?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사실은 이 진나라가 중국에서 어디냐면 산악지형에 있어요. 저 시안 그쪽으로는 산악지형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국가 경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죠? 농지에서 나와요.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는 지금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진나라에서는 일찍이 뭘로 돈을 버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는 것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를 가서 자꾸 뺏어야 돼. 이게 상항이라고 하는 법과 사상가를 등용을 해서 그래서 군사를 많이 키워가지고 뭘 약속을 하냐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몇 명 죽였다. 그럼 막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보상금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어디를 가냐면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서 공만 세우면 우리 가족이 전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천하를 통일하는 토대를 그때 그렇게 쌓습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는 남방지방에 위치해 있죠. 남방지방. 중국 남방지방은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어족자원, 농산물자원, 모든 자원이 풍족한 것이 초나라예요. 그러니까 진나라하고 초나라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대국이에요. 큰 나라예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 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말리자는 이말림자와 같은 뜻이다. 약은 여차, 아까 저기서 얘기했죠. 여차와요. 여차의 의미다. 이와 같다 하는 의미다. 소위는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군사를 일으키고 원한을 맺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요소위죠. 요소위. 이약소위 할 때 요소위. 요소위는 흥병, 군사를 일으키는 걸 흥병이라고 그러죠. 군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원한을 맺어 그런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못구원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가득. 요거는 지금 얻을 뜻자로 생각해서 가짜는 이건 가능을 뜻하는 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왕활 약식이 심야이까 왕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시하고 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밑줄 그어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약자는 아까 여차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차.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약자 여기에서 약시를 이와 같이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약자 그 자체가 이미 여차의 의미예요. 여차.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정도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까? 이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자는 요건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까? 연못구어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실제 왕도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진짜 연못구어가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맹자 말씀이시죠.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의심만하니. 이건 거의 태자죠. 거의 태. 거의. 심함이 있으니. 그거 거의 심합니다. 그 정도로 거의 심합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심함이 있으니. 연못구어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숲을 두고요. 비록 숫자가 나면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죠. 비록 물고기를 얻을 수는 없으나 물고기를 얻지는 못해도 이 얻을 뜻자죠. 물고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후제 뒤의 재앙은 없어. 뒷날의 재앙은 없어. 그냥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끝나지만 뒤에 물고기를 얻지 못한 그 뒤의 재앙은 없어. 그런데 이 약속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바로서 앞에 이 약속이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이건 행할 행자로 보면 좋다겠죠. 행하는 바로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면 아까 설명했죠. 이 약속에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임금님이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베풀지를 않아.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님이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의 조회를 받고 국토를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사방의 사방의 오랑캐 나라들을 어루만지고 그런 대국으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진심력이 의지라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할지라도 여기서도 위자가 행할 위자로 생각하십니다. 행하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지라도 후필 유재원이와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어.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왈 가득문이니까 그렇다면 왕께서 가득 아까도 가할 가자 얻어서 듣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한다 했어요.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이 초인전적 추나라 사람이 이 추나라가 맹자의 고국이지요. 근데 조그만 나라야. 추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야. 이 추나라 사람이 대국인 초나라 사람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면 이거 더블여자죠. 이때는 뭐뭐와 함께하다. 초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과 더불어서 전쟁한다면 왕은 이의 숙승인이 있고 왕께서는 누가 이긴다고 이위는 요건 굉장히 표현이 많이 나왔었죠. 이위가 나오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구 숙자지요? 영어로 말하면 who. 누구? 사람을 뜻하는 의문사. 누가 이긴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죠. 이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왕께서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나라하고 초나라. 그런 나라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인이 승할 것입니다. 초나라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국력 차이가 크면은 그러면 전쟁할 때 잘 이기질 못하잖아요. 대국인 초나라가 당연히 이기겠지요, 이 말이야. 그랬더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즉은 그렇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소고 불가의 적대면 작은 것이 진실로 이때는 진실로 고자예요. 원래는 구들고자지요. 구들고자인데 여기서는 진실로 고자로 쓰였어요. 진실로고 작은 것은 진실로 큰 것을 적대할 수가 없어. 불가해요. 작은 것은 진실로 큰 것에 적대할 수가 없으며 과거 불가의 적중이야. 적은 것은 진실로
많은 것을 적대할 수가 없으며 대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적할 수 없어. 적은 거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고 불가의 적강이에요. 약한 것을 가지고는 진실로 강한 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자 말씀은 명백하잖아요. 쉽잖아요. 살이 따져가지고서나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어떻게 큰 것하고 싸울 수 있고 적은 것이 어떻게 많은 것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고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거 강할 강자죠. 이게 원래 이 강자가 요즘은 이 강자보다 어떤 강자를 많이 써요? 이 강자를 많이 쓰죠. 이 강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강할 강자예요. 그러니 해내 지지 바다 안쪽의 땅 이게 그러면 해내 지지가 뭘 뜻할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중국 전체. 해내 지지라고 하면 중국 전체라고 생각해요. 바다 안쪽의 땅 그 말은 중국 전체의 땅덩어리가 방천리자. 이 방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방을 뜻하는 동서남북 갈 때 사방을 뜻하는 방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직사각형을 얘기할 때 한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직사각형을 말할 때 한 변이야. 그러면 한 변이 천리가 되는 땅덩어리가 몇 개냐면 9이에요. 9. 그러면 한 변으로 말하면 구천리죠. 구천리. 이쪽으로 구천리, 이쪽으로 구천리면 구천리 곱하기 구천리 그것이 이제 중국 전체의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한 변이 천리가 되는 것이 9에서 제 나라는 그것을 다 모아서 본다면 그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라는 전체 중국 땅덩어리에서 몇 분지 몇이다? 9분지 1이라는 거예요. 9분지 1. 제 나라는 모두 모아가지고서나 본다면 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자는 소유하다 그래요. 제 나라는 모아서 그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니 이일복발에 하나로서 나머지 8개를 복종시키는 것이. 지금 제 나라는 중국 전체로 보면 9분지 1이에요. 9분지 1이니까 9분지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8개를 복종시키는 것이 하이어 추적조리니까 어떻게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작은 추나라가 큰 초나라를 상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개혁반 기본은 이이다. 대개 또한 그 근본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이 뭘까요? 여기 지금 맹자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맹자가 제선왕이나 그 다음에 양해왕이나 이런 그 제후들을 만나서 맹자가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임금님 어떤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도 정치. 소위 말하면 인정이지요. 인정이면서 왕도 정치. 인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인정이면서 이게 왕도 정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도 정치를 말합니다. 왕도 정치. 자, 그 다음에 뭐죠? 태하고 개. 여기 지금 태, 개가 나오죠. 여기 개자, 요거. 요 개자하고 여기 태자. 여기 있는 태자가 아까 내가 거의 태라고 그랬잖아요. 자모태도. 그 다음에 여기 개자. 개자는 바로사다. 말을 발할 때 내는 말을 바로사라고 그래.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바로사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대중들 앞에서 할 때, 뭐 이렇게 뭐 별로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을 바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하고 개는 일부러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거의 태했는데 거기서는 그 말을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그 바로사다. 그 다음에 추는 소국이고 초는 대국이다. 추는 작은 나라고 초나라는 대국이다. 제 집이 길이면 제 나라가 모아가지고 그 하나를 소유한 것은 제 나라 땅이 보면은 국토는 보면 이렇게 딱 네모지거나 동그랗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한쪽으로 길게 나가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옆으로 삐져나가고 한 것을 전부 이렇게 또닥또닥해서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면 그 말이야. 제 나라 땅을 모아서 그 하나를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제 나라 땅을 집합하면 제 나라 땅을 모아서 합하면 그 말이야. 제 나라 땅을 모아서 합하면 그 방 천리니 이 방은 아까 한 변이라 했죠. 그 한 변이 천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천하 구분지 일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 구분지 일이란 말이에요. 제 나라가 중국 전체로 보면은 땅덩어리가 9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일복팔은 하나로서 여덟을 복종시킨다 하는 것은 필불능승이야. 반드시 능히 이길 수가 없어. 여덟이나 되는 말하자면 8대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8대1로 싸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 소위 후제하라. 그것이 바로 소위는 이른바 할 때는 여기 이른바 소위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는 몇 글자가 되든 간에 소위 다음에 나오는 반드시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여기서 후제 요거죠 요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소위를 쓰는 거예요. 이른바 여기 후제. 이른바 후제다. 그 다음에 반보는 설현하문이라. 반보는 근본을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은 말이 하문에 나타나 있다. 아래 지금 여기 보면 요것이 지금 그것이 하문이에요. 요것이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본문만 한번 보죠. 한번 쭉 풀이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말하기를 왕께서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아니하시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찌고 단 것이 입에 불족한 것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것이 몸에 불족함을 위한 것입니까? 불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색이 눈으로 보는 것이 부족하며 성음이 귀로 듣는 것이 부족하며 편패가 편하게 해주고 사랑할 만한 그런 여덕의 시녀들이 앞에서 부리고 명령하는데 불족함을 위한 것입니까? 때문입니까? 왕의 여러 신하가 다 그것을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니 왕께서는 어찌 이 때문이겠습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이 때문이 아닙니다. 맹자 말씀에 그렇다면 왕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국토를 넓히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조회를 해가지고
중국에 임해서 사방의 오랑캐를 어리만지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행으로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같이 이런 일이 그렇게 심한 것입니까? 말하기를 심함이 있습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물고기를 얻지 못하지만 뒤에 재앙이 없지만 이와 같이 행하는 바로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지라도 뒷날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추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면 왕께서는 누가 이긴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말하기를 왕께서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작은 것은 진실로 큰 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며 적은 것은 진실로 많은 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며 약한 것은 진실로 강한 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니 바다 안의 땅이 한 변이 천리가 되는 것이 9에서 제 나라는 땅을 모아 잡는다면 그 하나를 소유한 것이니 하나로서 8을 복종시킨다는 것이 어찌서 초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또한 그 근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거였죠.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뭐죠? 여기 보면 이게 발할 바자잖아요. 발하다. 필발, 발할, 발, 출발, 발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정사를 발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거예요. 정사를 발해가지고 인정을 베풀어 어진 정사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발정시인이라는 것은 정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어진 정사를 시행해가지고 사천하사자 하여금 사자지요. 뭔것으로 하여금 그거잖아요. 천하의 벼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잖아요. 온 세상 벼슬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고자 해요. 모두가 다 하고자 해요. 뭘 하고자 하느냐? 왕의 조정에 쓰고자 해요. 아, 기왕이면 벼슬하려면 나는 저렇게 훌륭한 임금 밑에 가서 벼슬하고 싶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천하의 벼슬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왕의 조정에 서고자 하며 바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지금 하여금 사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사천하 요 세 글자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의 밭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왕의 들판에서 밭 갈고자 하며 상고, 요 상자하고 고자는 이 주석에서 나오는데 요건 지금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은 상이라고 그러고 자기 가게에서 장사하는 건 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고는 하나는 이건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옛날에 보부상들이죠. 보부상들. 보부상에 해당되는 게 이 상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시장 바닥에 자기 자리를 펴고 장사하는 사람이 고가 되는 거죠. 이게 상고들로 여기 사천하 요 세 글자가 여기도 붙는다 했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 거예요. 온 천하 상고들로 하여금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왕의 시장에서 저장하고자 해요.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고자 한단 말이에요. 상고들로, 천하의 상고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시장에서 물건을 쌓아놓고자 하며, 행여, 요건 지금 여행객들이에요. 여행객들. 단일 행자에다가 나그네리 여자죠. 행여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행 다니는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왕의 길로 나가고자 해요. 여기 지금 이게 도자가, 원래 길도자가, 이게 길도자인데, 원래 길도자는 저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길도자예요. 그 진흙도라고 하나요? 이 길로자하고 같고, 저건 지금 진흙도자죠. 예, 그런데 저건 길도자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 차이가 달라요. 이 길도자는 도리, 사람으로서 다녀야 될 길, 이 도리를 말할 때 이 도자를 많이 써요. 시를 질 때 길도자를 써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써야 돼. 그런데 굳이나 여기 보면은 이건 평성이고 이건 측성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글자를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 글자를 써요. 그 외에는 전부 요 글자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길을 말할 때는 이 로자, 길로자를 쓰죠. 길을 뜻하는 글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길도자의 의미예요. 왕의 길에 나가고자 하면 그러면 천하지 욕질 기군자가 온 세상에, 이건 미워할 질자예요. 미워할 질. 우리가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걸 질시하다 그러잖아요. 질시. 예. 그럴 때 미워할 질자 이게. 원래는 병들 질자잖아요. 병들 질자인데 미워한다는 의미도 많이 쓰이죠. 우리가 질시하다, 질투하다. 이럴 때 이 질자예요. 그 임금을 미워하려는 사람이, 천하에 그 임금을 미워하려는 사람이, 그 임금이 아이고 우리 임금은 말이야 우리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지도 않고 지 이속만 챙기는 임금이요. 그럼 그런 임금은 미워하죠. 그런 임금이 절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예요 지금. 그 임금을 미워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하고자 할 욕자가 여기도 나왔는데 또 여기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건 달라 의미가. 그래서 그 임금을 미워하려는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하고자 해요. 뭘 하고자 하느냐면 달릴 부자죠. 이게 달려. 소자는 하소연할 소자예요. 달려와서 하소연해. 누구에게? 왕에게. 왕도 정치를 행하는 왕에게 달려와서 하소연하고자 할 것이니, 그러니 기여시면, 여기 기자는 그 기자가 아니에요. 지시대명사 그 기자가 아니고 여기는 이런 경우가 이게 한문에서 어려워요. 이거 그 기자로 보면 해석이 잘 안 돼. 이때는 가정을 뜻하는 만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일기, 만일. 이건 그 기자로 보시면 안 돼. 만일기로 생각해야 돼. 만일 이와 같다면 온 나라 임금님께서 지금 인정을 해가지고 어진 정사를 피하다 보니까 벼슬하는 사람은 전부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고 싶어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왕의 들에, 왕의 밭에 와서 농사 싶어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인정을 베푸는 왕의 저자에다가 상품을 쌓아놓고 싶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왕의 그런 길에 그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이외에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 백성들, 천하의 그 임금을 미워하려는 사람이 모두 왕에게 달려와서 하소연하고자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임금님은요 이렇게 아주 나쁜 임금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하려고 해. 그럴 것이니 만일, 그 기자가 만일이라고 했죠. 이때는 만일 이와 같다면 누가 능히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자가 뭘까요?
요거죠. 벼슬 하는 사람이 왕위 조정에 나가고, 밭 가는 사람이 왕위 들판에 밭 갈고, 장사하는 사람이 왕의 저자에다가 상품을 쌓아놓고 싶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왕의 길에서 나가고자 해. 그런 거죠. 그런 현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능히 그러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죠. 자, 그 다음 주석을 보죠. 행하왈상이요. 재물을 옮겨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가로되 상이라고 그런다. 이 상은, 이게 원래 뭔 상이에요, 이게? 상나라 상자잖아요. 상나라 상자. 나라 상자에 나라 상자 원래는. 근데 왜 장사 상자로 써 있을까요? 은나라가 누구한테 망하죠? 주나라한테. 네,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한테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은나라 유민들이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장사해 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땅이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게 이제 상업이 돼버린 거예요. 상업. 그게 원래 이게 나라 상자예요. 예. 주나라의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상나라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게 상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하왈 고라. 이건 지금 재물을 쌓아놓고 한 곳에 쌓아놓고 장사하는 것을 가로되 고라고 한다. 이거 원래 가로 발음하는데 이런 경우는 장사 고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발정시인. 여기 발정시인 나왔죠. 여기. 발정시인은 왕천하하는 바의 근본이다. 여기 소위는 이유 까닭인데 여기 근본 본자하고 소위하고 지금 내용이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발정시인이라는 것은 왕도, 천하의 왕도 정치하는 바의 근본이다. 바 안 해도 돼. 그냥 해석할 때는 왕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자열, 여기 있는 왕도 정치를 할 때 그 왕도 정치를 하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기뻐요. 아, 우리 임금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왕도 정치를 해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네. 그렇게 기뻐요. 그 다음 원자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임금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럼 나도 거기 이사 가야지. 그게 이제 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막 칭송하면서 우리 임금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뻐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와, 이사를 와. 아유, 그 나라 이렇게 뭐 살기가 좋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방자치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뭐예요? 먹고 살 길 찾아가지고 다 가잖아요. 살 곳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누적 800개를 조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골에 집이 대부분 많이 비어 있어요. 처음에 다닐 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처음에 다닐 때는 폐가가 많더라고, 폐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마을이 없어져 버려요. 폐촌이 돼 버려요. 경상남도로 갔더니 거기는 한 마을이 아예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폐촌이 된 거예요, 폐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먹고 살 길을 쫓아서 다들 젊은 애들은 대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계시다가 노인들 돌아가시면 이 폐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금 저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노노팀하고 같이 나주를 갔어요. 나주 혁신도시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주 혁신도시 나주에 갔더니 거기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 그 말은 거기가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먹고 살 군형이 없으면 어쩌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먹고 사는 걸 찾아가지고서는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소 강약은 비소논이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강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 이런 건 논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임금이 정치를 잘해. 왕도 정치를 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막 이사를 오고 그 나라가 살고 싶다고. 우리나라 지금 뭐죠?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찾는 국가가 됐잖아요. 예? 세계에서 젊은 애들이 뭐 BTS 같은 애들이 서울 같은 데 공연한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소강약은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뻐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막 이사를 와.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가 비록 작더라도 대소강약, 큰 나라니 작은 나라니 강한 나라니 약한 나라니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소논을 논의할 바가 아니다. 개역구소욕적, 대개 힘써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이건 뭐예요? 실제 나는 실천을, 왕도 정치를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예요? 왕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초나라나 진나라 조회도 받고 싶고 국토도 넓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오랑캐 국가들도 전부 어루만지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힘써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하고자 하는 바를 도리어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능히 그 근본을 돌이킨다면, 반대로 해서 그 근본이 뭐지요? 왕도 정치잖아요, 왕도 정치. 인정이잖아요, 인정, 어진정사. 그 왕도 정치 근본을 돌이킨다면, 그러면 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막 억지로 구하지 아니해도 이르러 와. 그러니 수장으로 더불어 같은 뜻이다. 수장이 뭐죠? 우리가 맹자 맨 처음 배운 게 뭐예요? 맹행자견 양해왕하신데 왕활수 불언천리예래하시니 역장유일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은 하필할 리 있고, 왕께서는 어찌 하필이면 이를 말씀하십니까? 여규인의 이의입니다.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고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의에 있다는 거예요. 인의에. 그러니까 이 주석을 붙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그 수장에 있는 것으로 더불어서 이것은 같은 뜻이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님 근본은 인의에 있어요. 인의를 찾으셔야죠. 인의 정치를 하셔야죠. 이거잖아요 지금.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또 무왕산 유왕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왕할 오호나야, 이게 어두울 혼자예요. 이건 마음 신방붓을 띄워도 똑같은 글자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가자라 그 말이에요. 통가자. 그래서 이거 어두울 혼자예요. 내가 어두워가지고, 내가 지금 명민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내가 어두워가지고 불능진어 시의로니 능히 못해. 뭘 능히 못해? 이것에 나아가기를 능히 못해. 이 시자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왕도 정치, 인의의 정치,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맹자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왕도 정치, 인의의 정치를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두워가지고 이것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원합니다. 뭘 원해요? 부자는 맹자지요. 부자는 내 뜻을 보좌해서, 도와서, 도울 보자죠. 내 뜻을 보좌해가지고 밝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하게 밝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수불민이나 내가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청컨대 일찍이 그것을 시험하겠습니다. 시험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왕도 정치를 제가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청컨대 일찍이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혼은 여혼으로 동일하. 혼은 이 혼과 더불어서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맹자에서 곡속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 무항산이면 유항심,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요거 항산 항심 요 말이 나오네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자, 말했어. 항상스러운 산업이 없어. 요 항상스러운 산업이 뭘까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공사 현장에 가서 철근을 이렇게 엮는 그런 기술자야. 그러면 그 가족의 생계는 뭐예요? 그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집은 지금 농사를 져가지고 논을 백마지기를 져가지고 그는 가지고 내가 학비도 되고 내 하숙비도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해가지고 우리 다 먹고 살아. 그러면 그 농사가 생계잖아요. 그것이 산입니다. 이 산. 그게 말하자면 생계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하는 생계가 없어. 그러면 생계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돼? 생계가 없으면 굶어야지. 먹고 살지를 못해.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항상스러운 산업이 없어. 생계가 없으면 항심이 있어. 생계가 없어도, 먹고 살 대책이 없어도 마음을 변함이 없이 항상스러운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능히 할 수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비가 돼야 마음을 갈고 닦고 그렇게 공부 의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양민즉, 이때 약자는 같은 약자로 보지 말고 백성 같은 사람, 이와 같다면 백성 그런 사람이야. 백성, 예컨대 백성 같은 사람들은,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생업이 없으면 인모항심이요. 그에 따라서, 따를 인자죠. 그에 따라서 항심이 없어. 불안하잖아요. 아, 우리 가족이 굶는데 내 토끼 같은 새끼들이 굶고 있어. 우리가 장발장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배고프면 빵을 훔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야.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항산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항심도 없는 것이니,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깊은 철학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경지에 올라간 사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생업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항심이 없어. 일정한 마음이 없어. 불안해. 그냥 구무항심이면 참으로 항심이 없다면, 항심이 없는 사람들은 방벽사치야. 방자는 이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벽은 이게 편벽된 생각이래. 골똘히 있고 내가 먹고 살 생각만 해요. 골똘히. 함부로 행동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사치요. 이건 간사한 생각, 간악한 생각. 치는 이게 사치요, 사치. 이런 방벽사치를 무불로 이어 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에요. 이건 이 자는 단정을 뜻한다 했잖아요. 단정. 분명히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장길산이나 우리나라 그 소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농사 짓고 있다가 원님들이 수탈하고 먹고 살지를 못해. 그러면 전부 가족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부족이 되는 거, 화적이 되는 거, 화적.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이 자는 단정을 뜻하게 돼. 분명히 방벽사치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방벽사치 할 거다. 그러니 죄에 빠짐에 미친 연후에 백성들이 그냥 화적이 되고 도적이 되고 그런 강도가 되고 이런 죄에 빠짐에 미친 연후에 종이 형제 쫓아서 그들한테 형벌을 준다면, 너 강도지? 그러면 나는 형벌을 준다면
시는 망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을, 이건 그물질할 망자예요. 그물질할 망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싹 잡아들이는 것 같이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게 지금 백성들을. 생업도 안 해주고, 생업, 지금 국가에서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생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누구하고 선거할 때 선거 구호가 뭐였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거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국민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공장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돈 벌게 하고 그게 생업이 돼서 전부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면 백성들이 이제 다 먹고 살기를 쫓아가지고서는 도적들도 하고 나쁜 짓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너 나쁜 짓 했어 하고서는 벌만 준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싹 그물질해서 잡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이거 어찌언자입니다. 어조사원이 아니고 이때는 어찌언자예요. 의문사로서. 어찌 있겠습니까? 언유. 어찌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인인이 제외하여 어진 사람이 높은 임금짜리, 이게 위자는 이게 임금짜리 위라고 해요. 이럴 때는 어진 사람이 임금자리에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을 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자리에 있어가지고 백성들 그물질하는 것을 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유자. 여기 유자는 요 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속인다는 거니까 없습니다. 속인다는 거. 여기 그물질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네, 그물질한다고 봐야 돼. 네, 그물질해서 싹 잡아들이는 여기 지금 봐. 잡아들이는 거예요. 요 망민 요거예요. 요거. 요 망민을 여기로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주석을 보죠. 항은 항상 항자는 항상 상자와 같은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생업이다. 먹고 사는 업. 생업이다. 생업이니 항사는 가상생지업이라. 항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을 말한다. 일. 이거 일업자지요. 일업자. 항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일이다. 항심은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바의 선심이다. 자, 요거 보셔요. 사람이 항상 소유한 바의 선한 마음이다. 항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항심이라고 한다. 사는 상학문이요. 선비라는 사람은 일찍이 학문했어. 선비라는 사람은 일찍이 학문을 해가지고 의리를 알아. 옳고 그름에 대한 의리를 알아. 그러므로 비록 상산이 없더라도, 비록 항상 하는 생업이 없더라도, 그래도 상심이 있어. 항상 마음을 간직한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 만약에 선비가 밤늦게 굶었다고 가서 도둑질하러 나서면 그건 선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굶어야지. 그래서 비록 생업이 없더라도 항심, 항상스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백성인적 불능이었느라 일반 백성인은 능히 그럴 수가 없어. 굶으면 나서지 않을 사람 없다고 말이야. 망은 나만과 같다. 나자는 이게 그물질할 날자예요. 이게 나자는 세그물을 뜻해요. 세금을 잘 아시잖아요. 나 어려서 외갓집 가면 외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세금을 사다가 그러잖아. 벽가리 이렇게 쌓아놓은 데다 그물을 딱 쳐놔. 그러면 새들이 벽가리 와서 이제 벼를 쪼아 먹다가 가서 딱 외할아버지가 소리 한번 지르면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다 걸려. 그럼 참새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새 그물 나자예요. 그러니까 망은 나만과 같아. 새 그물과 같은 것이니 기기불견
그 보지 아니한 것을 속여, 보이지 않는 것을 속여가지고 잡는 것이다. 망이라는 것은 나망이란 뜻, 새 그물과 같은 뜻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속여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위부터 한번 다시 보죠. 오늘은 시간이 널널하네요. 자, 여기부터 보죠. 이제 왕께서 정사를 발해가지고 인정을 베풀으셔서 천하의 벼슬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왕의 조정에서 서고자 하며 바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사천하가 여기도 붙는다 있죠. 사천하가 여기도 붙고 사천하가 여기도 붙는 거예요. 예. 천하의 바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왕의 들에서 밭갈고자 하며 천하의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왕의 시장에 쌓아놓고자 하며 천하의 여행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왕의 길에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천하의 그 임금을 미워하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임금에게 달려와서 하소연하고자 할 것이니, 만일, 이게 때는 만일이라 했어요. 만일 이와 같다면 누가 능히 그러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께서 말하기를 내가 어두워가지고 능히 이것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원컨대 부자께서는 내 뜻을 보좌해가지고 도와줘서 밝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비록 명민치는 못하지만 청컨대 일찍이 그것을 시험에 써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업이 없는데 항상스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능히 할 수 있지만 백성 같은 사람들은, 예컨대 백성은 생업이 없으면 인하여 선한 마음도 없는 것이니 진실로 선한 마음이 없으면 방벽 사치, 이것을 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니 그들이 죄에 빠짐에 미친 연후에 쫓아서 그들을 형벌을 준다면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자리에 있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풍교야박이라는 시예요. 풍교야박.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혹시 저 소주 쪽으로 여행 가셔서 한산사라는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나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면 한산사에 가면 뭐가 유명하면 종이 유명해요. 종을 하도 여행객들이 와서 종을 쳐가지고 종을 몇 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럴 정도로 이게 풍교야박이 유명한 시예요. 이건 당나라 때 장계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서나 과거에 떨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쓴 시예요, 이게. 그러니 과거에 큰 뜻을 품고서나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과거에 붙지도 못하고 그러잖아 떨어진 후에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참 쓸쓸하고 비참하고 그러겠죠. 자, 여기 보면 당나라 장계가 쓴 건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이게 한문 교과서에서 풍교야박이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고 특히 일본은 이게 이 교과서, 일본 한문 교과서에 이 시가 많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여행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우선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고 나서 중국 다 섭렵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어디로 빠졌어요? 유럽으로 빠졌잖아요.
일본 관광객들이 유럽 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걔들이 빠진 뒤에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동남아 가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도 이제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여행 되는 데가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여기 보면 이게 일본 교과서에서 수록돼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에 수록되다 보니까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풍교야박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풍 풍자에다 다리교자잖아요. 이건 이제 풍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지금 밤에 정박한 거예요. 소주는 물의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뭐가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로. 수로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소주는. 중국 소주는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 타고서나 지금 과거에는 떨어지고 배 타고서나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이 풍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서 지금 배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교 다리도 봤어요. 풍교 다리도 봤더니 아치형 다리로 돼 있어서 홍교로 돼 있어서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하늘 천자, 잠잘면자, 배선자가 이게 운자예요. 운자. 여기 보면 천, 면, 선이 이게 운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월락오제, 달월자에다 떨어질 낙자죠. 오는 까마귀 오자죠. 제자는 울제자잖아요. 울제. 상, 서리상자. 가득할 만자, 하늘천자. 월락오제, 상만천. 달이 졌어. 달이 지면은 이때 지금 언제쯤 달이 졌는데 까마귀는 울고 있어요. 근데 상만천이요. 서리는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언제? 월락오제 상만천으로 봐서 이때가 지금 계절로 보면 언제? 가을이죠, 가을. 가을날이에요. 가을날 하면 대체적으로 쓸쓸한 기분이 들잖아요. 쓸쓸한 맛이 들어요. 여기는 주변의 풍경을 얘기하죠. 주변이 지금 달이 떨어지고 있고, 달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울고 있고, 하늘을 봤더니 아주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있는 상만천, 서리가 하늘에 가득해. 강풍어와 됐으면요. 강가에는 지금 단풍나무가 단풍이 졌어. 강가에 단풍이 져 있고, 어화는 이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 옛날에 어선에 불을 피워가지고 요즘도 오징어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휘황찬란하게 막 불을 밝혀가지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밤에 잡는 물고기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화는 배 위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을 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가에 단풍이 지고 물고기 잡는 그런 불빛이 딱 지고 있어. 불빛이 지금 비추고 있어. 대수면요. 그런데 근심을 딱 마주하고 잠자고 있어. 근심을 마주하고 잠자려고 그래. 잠이 오겠어요, 지금. 과거에는 떨어지고, 주변은 아직 이렇게 쓸쓸해. 월락오제 상만천에 강풍어와 여기는 아름다운 경치지만은, 그러지만,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고서나 대하고서나 잠자려고 하니 잠이 오겠어, 지금. 하여튼 이렇게 근심을 마주하고서나 잠자고 있어. 그랬더니 고소성의 한산사, 거기가 한산사가 있는 그 성이 고소성이에요. 고소성 밖의 한산사라는 절에서는, 고소성 밖의 한산사라는 절에서는 야반종성 도객선이라, 밤의 반이니까 이게 언제예요? 밤의 반. 한밤중에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지금 풍교 야박하겠잖아요. 객선이라는 건 뭐 요즘 말하면 여객선이죠, 여객선. 내가 지금 과거에 떨어지고서나 그러잖아 집에 가려고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배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동을 못하고 풍교라는 곳에서 정박을 하고 지금 장계는 지금 객선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객선에서, 여객선에서 자고 있어. 그랬더니 밤의 반쪽 거기는 지금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더라.
요 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자, 여기 점 보이시나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글씨가 있고 점이 없는 글씨가 있죠, 요 위에 점이. 이건 평측을 표시하는 거예요, 평측. 모든 글자는 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문이. 이게 평성과 상성, 거성, 입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성은 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성, 거성, 입성은 측성이라고 그래. 측성.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두 번째 글자를 제일 중시하게. 모든 시에서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측기식이라고 그래. 요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평기식이라고 그래. 평기식.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측성이면 이, 사는 부동이야. 두 번째 글자는 이라고 그래. 시를 질 때 평측의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는 부동이야.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의 평측이 같지를 않아. 그 다음에 2, 6은 동이야. 평측의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2, 4 부동, 2, 6 동.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측성이잖아요. 2는 측성인데 4는 평성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4는 같지가 않잖아요. 부동이요. 근데 두 번째 글자고 여섯 번째 글자 같은 측성이잖아요. 예, 2, 4 부동, 2, 6 동. 요거예요. 그거 외우셔요. 한시에서 두 번째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측기식이라고 그래요. 측기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글자가 평이면은 평기식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글자가 여기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제1구, 제2구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반연법이라는 걸 써요. 반연법. 여기하고 반대 걸 써야 돼. 요건 반연법을 써야 돼. 반법. 그래서 여기가 측성이면 반드시 밑에는 평성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평성이면 측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가 지금 평성이야. 여기 측성으로 측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2, 4 부동, 2, 6동을 똑같이 해야 돼. 2하고 4는 지금 다르게 썼잖아요. 여기가 평성이면 측성이야. 근데 2, 6동이니까 평성이면 평성이 돼서. 됐죠? 그걸 반법이라고 그러고 요거 반법. 그 다음에 2하고 3은 뭐냐면 연법을 써. 연법은 뭐냐면 같은 걸 해야 돼. 같은 평성을 써야 돼. 그러면 평성이니까 또 평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 4는 부동이요 2, 6은 동이라 이렇게 써.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반법을 써. 이렇게 반법. 그러면 여기는 이제 측성을 써야 돼. 그럼 2, 4는 부동이요 2, 6은 동이라 같은 걸 썼어요. 지금 원칙이 딱 맞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운을 쓰는 게 제1구의 끄트머리 글자, 제2구의 끄트머리 글자, 제4구의 끄트머리 글자가 운자라고 했어요. 운자. 그러면 운을 쓰지 않는 제3구의 끄트머리 글자는 운과 반대의 성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운은 평성을 썼으니까 여기는 측성을 나와야죠. 오늘은 요것만. 더 설명할 게 많은데 더 복잡하면은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세요. 한시를 질 때 칠원절구에서 자, 맨 첫 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기. 두 번째 글자, 두 번째는 승. 세 번째는 전. 네 번째는 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승 전결이잖아요. 자, 일어날 기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어날 기자라고요? 첫 구를. 시상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일어날게요. 시상을 일으키는 구. 두 번째 글자 기승할 승자예요. 뭐예요 그러면? 시상을 기승하는 게. 시상을 받고 간다는. 여기서는 시상을 일으키고 여기서는 첫 구에서 일으켰던 시상을 기승하는 게 기승. 전환하다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구는 뭔 의미예요? 결론. 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은 시상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 보면 월라고제 상만천에서 주변의 경치를 읊었어요. 주변의 배경을 읊었어. 그렇게 해서 시상을 일으켰어.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는 뭘로 가느냐면 강풍어화 대수면 하면 주변 경치에서 대수면으로 보면은 주변 경치를 읊던 것을 무얼로 지금 들어갔지요? 기승하긴 여긴 월라고제 상만천이라는 주변 경치와 강풍어화까지는 지금 계속 주변 경치를 읊으면서 기승해 나갔어. 그러다가 대수면 하면 근심을 마주하고 잠자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뭔 말이에요? 주변 경치를 어디로 지금 끌어들였어요? 내 마음으로 끌어들였어요. 내 마음으로.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변 경치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뭐가 나왔어요? 고소성밖에 한산서라는 말이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이걸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상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시상이 완전히 확 전환시켰잖아요. 전환. 고소성밖에 한산사에는. 그러잖아요. 야반정성 도객선이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죠. 지금. 한밤중인데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아, 지금 잠 못 자고 지금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쓸쓸한 종소리가 들리니 내 마음은 지금 어때? 종소리가 지금 객선에 딱 이르니까 이때까지 지금 잠을 든 거예요, 못 든 거예요? 대수면 왔다고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종소리를 또렷이 들을 정도로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시를 쓴 장계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잠을 못 들 정도로 아이 과거 시험은 떨어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봐? 나한테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이고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 지금 온갖 지금 잡념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감상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인의 마음이 돼서 시 속에 들어가서 이 시인이 이런 시어를 왜 썼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거예요. 자, 시를 볼 때 아이 다리 쥐고 있어. 쓸쓸하잖아요. 까마귀가 깍깍 울고 있어. 아이고 마음이 안 좋네. 근데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그 소리는 가득해. 아이 왜 이렇게 쓸쓸해. 근데 지금 여기에 안 맞게 지금 강풍가 와요. 주변 경치는 지금 강 주변들은 단풍 나무가 딱 늘어서 있고 거기다 물고기 잡는 그런 배들은 지금 불을 밝히고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쳐다보면 됐으면요. 근심스러운 마음을 타고서는 아직 잠도 못 들고 있어. 그랬더니 고수성박과 한산사에서는 땡땡하고 종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난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감상하실 때는 시어를 살펴가면서 시인의 마음으로 그 시를 보지 않으면 그 시의 깊은 뜻을 이렇게 얻기가 어려워요. 네. 자, 이것이 이제 풍교야박이라고는 그런 유명한 시였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오늘 좀 일찍 끝납니다. 10분.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연목구어에서요. 연목구어에서 연목구어. 네, 연목구어에서 앞에
저거 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 하고 뒤오면은 이제 저기가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막혀요. 맹자의 논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비슷한 논리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맹자의 논리는 명백해요. 임금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임금님 생각해 보십시오.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금님이 하는 행위가 그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 원리에 어긋나면 임금님은 실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들을 아주 막 우리나라를 크게 부국강병해가지고 잘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그렇게 마음먹은 거하고 실제 행하는 것이 그렇게 거꾸로 된다면 그러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부터 밝혀서 근본부터 추구해 나간다면 그러면 저절로 될 거예요. 맹자의 논리는 거의 이렇게 일관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이런 논리가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양해왕장 맨 뒷부분을 하고 그러고서는 양해왕장 하의 앞부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민낙 얘기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민낙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자, 우리 선생님께 같이 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편씩 올려드리는 시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셔야 돼, 시는.